안녕하세요. 전 연세대학교 인터넷 컴퓨팅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2학기 최민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3 You don't need that much data to train a search agent via RL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강화학습 기반 레그에서 새로운 보상함수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량의 데이터만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효율적인 레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들 며칠 전에 이제 엔비디아 젠슨황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깜부치킨이라는 치킨집에서 치맥을 해서 화제가 된 사실을 아실 텐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얻고자 챗GPT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알려달라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부치킨 삼성점에서 누가 치킨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공식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진순황이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함께 깜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LM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문서를 찾아서 근거와 함께 답변을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레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만약에 LLM이 이러한 멤버들이 함께 치맥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이라고, 당연히 거짓이라고 생각할 법한 사건조차 외부 근거를 기반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레그라는 것은 이제 LLM이 외부 지식을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리트리버 과정을 통해서 쿼리에 대한 관련 문서들을 찾아내고 이 근거들을 기반을 해서 제너레이터가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에 내재된 지식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관련 문서를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또한 최신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레그를 기본적인 클래식 레그,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레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레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클래식 레그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검색 쿼리에 의존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리트리버의 성능, 그러니까 문서를 검색하는 성능은 제너레이터의 성능,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답변 품질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검색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최종 답변의 품질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질의에는 잘 작동을 하지만 맥락이나 다단계 추론이 필요한 그런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화학습을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 레그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선 클래식 레그와는 다르게 LLM이 검색 과정 중간에도 생각을 하고 질의를 갱신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액티브 레그와 이제 셀프 레그라는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 우선 액티브 레그는 쿼리를 우선 생성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검색된 문서를 기반으로 최종 답변을 내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멀티턴 룹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주로 제로샷 프롬프팅에 의존을 하고 학습이 불가능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나온 게 이제 셀프 레그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러한 액티브 레그 행동을 큰 모델, 그러니까 GPT와 같이 큰 모델에서 작은 모델, 스튜던트 모델로 지식을 증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GPT가 큰 모델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방식을 그대로 작은 모델이 모방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레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제너레이션 단계에 강화학습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치 에이전트, 그러니까 정보를 리트리버하는 검색기가 단순히 프롬프트 기반이 아니라 결과에 기반한 보상으로 더 나은 검색 전략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와봤는데 우선 그리고 보시면은 딥 리트리버라는 모델은 리트리버 부분만 이제 강화학습으로 학습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 Search RL이라는 모델은 리트리버와 제너레이션을 하나의 큰 엔드-투-엔드 학습 기법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사용한 보상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딥시크 R0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답 정확도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설정을 하였고, 두 번째로 딥 리트리버와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리콜이나 NDCG와 같은 매트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Search R와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exact match로 이제 정답 여부를 판단하는 보상 여부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레그 모델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먼저 리트리버와 제너레이션의 결합 문제입니다. 이는 이제 검색과 생성을 하나의 모델로 학습을 하면은 이제 이 성능 향상이 이제 검색 성능 향상인지 아니면 제너레이션 단의 성능 향상인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첫 번째 단점이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최종 답변 품질과의 단절입니다. 이는 1번과 조금 연장되는 말이기도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리콜이나 NDCG와 같은 매트릭은 검색, 그러니까 리트리버 중심의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최종 답변 품질,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답변의 품질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정확한 보상 지표인데, 앞서서 exact match도 이제 보상 함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단순 지표에 의존을 하는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정답이더라도 표현이 다르면 보상이 불가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은 골든 앤서이 이제 버락 오바마라고 가정을 하고 LLM 리스폰스가 이게 다음과 같이 냈다면은, 만약에 이 경우에서 exact match라는 보상 함수를 사용을 하였다면은 의미적으로는 맞지만 보상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앞선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인 S3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오직 검색기에 설치 폴리스만 학습을 한다라는 프레임워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해당 모델에서 게인 비언 레그, 그러니까 GBR이라는 나이브 레그 대비 성능 향상폭을 계산하는 새로운 보상 함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존 소타 모델 대비 약 70배가 적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기존 소타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방법입니다. 이제 S3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오버뷰인데 예시를 통해서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천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로 만든 태양열 주택의 발명가에 대한 영화는 몇 년도에 제작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서처가 이 질문을 그대로 검색을 해서 관련이 있는 문서들을 리트리브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 리트리브 해온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검색을 계속 할지 중단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검색해온 문서 중에서 과연 중요한 정보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그러면은 계속 할 것인가 중단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검색 search complete 스테이터스가 이제 false, 그러니까 아직 정보가 부족하고 검색이 더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쿼리를 이렇게 다시 갱신된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얼쉽의 발명가에 대한 영화는 몇 년도에 제작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다시 갱신이 되었고, 이 질문을 기반으로 다시 문서들을 리트리브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브 해온 문서를 기반으로 다시 중요한 문서는 무엇이고 이제 설치를 중단하나 마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충분하니까 true로 멈춰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제너레이터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이 문서들 기반으로 최종 답변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gain beyond reg라는 새로운 보상 함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라이브한 레그 방식, 그러니까 픽스드, 고정되어 있는 탑 K 문서를 리트리브하는 방법 대비해서 성능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보상 함수인데요. 이는 단순히 해당 모델이 얼마나 단순히 맞췄냐가 아니라 기존 방식 대비해서 얼마나 성능 향상을 이루었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레임워크는 모든 데이터 샘플들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제 나이브 레그 방법으로 맞추지 못한 샘플들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어려운 쿼리만 학습을 하게 되고 실제 제너레이션 성능에 기여하는 상황에만 집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3는 앞서 제안한 GBR 보상을 기반으로 설치에 검색 폴리시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너레이터는 고정하고 이제 검색자만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성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 검색하는 그 정책만 개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학습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학습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로 질의 생성은 이제 검색자가 새로운 쿼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문서 선택은 검색된 문서 중에서 뭐가 유용한 문서인지를 선택을 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 중단 여부는 이제 추가 검색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판단을 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반복을 하면서 검색자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문서를 선택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강학습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는 PPO라는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강학습에서는 에이전트가 행동에 따른 보상을 받고 이를 최대화를 하도록 정책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PPO는 여기서 정책 업데이트의 변화폭을 제한을 함으로써 학습의 안정성을 보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험 파트입니다. 우선 데이터셋으로는 제너럴한 도메인 QA 데이터셋 총 6개를 사용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의료 도메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이제 엔드-투-엔드 파인튜닝으로 학습을 하는 것과, 제너레이터는 동시에 고정시키고 리트리버를 스태틱으로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액티브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총 3개의 분류 베이스라인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문자의 일치 여부, 그리고 LLM을 통한 의미적인 포함 여부를 2개 다 고려하였는데요. 그래서 표면적인 일치와 의미적인 일치 여부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모델로는 학습이 되는 모델로는 코엔 2.5 7B 인스트럭터 모델과 제너레이터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표가 길어서 뒷페이지 조금 잘랐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능 결과인데, 우선 제너레이터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성능 향상을 달성을 하였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S3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제너레이터 LLM에도 의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델은 170K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하였는데, 해당 모델은 단순히 2400개,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다른 대규모 데이터의 모델의 성능을 능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도메인 QA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의료 데이터가 아닌 일반 도메인 QA 데이터셋으로만 설치를 학습을 시켰는데도 의료 도메인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모델이 단순히 특정 도메인에 맞춰서 학습을 한 것이 아니라 검색의 근본적인 전략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도메인이 달라져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드린 이제 학습 데이터 양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왼쪽은 일반 도메인 레그, 그리고 오른쪽 의료 도메인 레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파란 별로 표시된 S3 모델은 단 2,400개의 학습 샘플만 사용을 했음에도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양보다는 학습의 방식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면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한 학습에 대응하는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S3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레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 게인 비욘드 레그라는 보상 신호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를 고정한 채 썰처만 학습해도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 테이크어웨이는 다음과 같은데,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 모델을 분리를 하면은 먼저 리트리버 모델만 학습을 해도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너레이터를 고정한 채 설처의 검색하는 전략 자체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메인으로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검색 품질이나 보상 함수를 평가할 때 그 자체 성능보다 생성 결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심으로 재구성이 되어야 하고 레그를 하나의 엔드-투-엔드 학습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보다 학습 기여도가 높은 샘플을 선별을 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S3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약 70배가 적은 데이터로도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는 데이터 양보다 질적 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